안녕하세요. 업학의 시사교실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포스코 침수 나가지고, 이게 뭐 원래가 얼마 전에 포스코가 침수 나서 포항이 한번 난리 났었죠. 그러면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회사 그렇게 뭐 침수된 게 뭐 대기업 하나 났는데 그렇게 호들갑까지 떨어야 되냐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알려주고 싶어서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말이죠, 1800년에 정조대왕이 승하하십니다. 정조대왕이 승하하시는데 그 후에 1863년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때까지 세도 정치가 이제 벌어집니다. 참고로 여긴 경희국입니다. 네, 세도 정치가 벌어지는데, 그렇다 보니까 나라가 완전 피폐해져요. 영국 뭐 이런 데는 이제 막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피폐해지고, 뭐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이런 일가들이 나라를 완전히 작살을 냅니다. 뭐 지금도 자기가 안동 김씨라고 가끔씩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망친 장본인이고 망친 장본인의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1863년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고 73년까지 이제 집권을 합니다. 10년 동안 권불 10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근데 10년을 집권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잘한 것도 맞지만 잘 못한 게 근대화나 현대화에 굉장히 취약하고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점점 쇠약해졌어요. 나라가 쇠약해지다 보니까 이게 점점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되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일본으로 보면 1869년인데 그때 메이지 유신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거의 지금 현재까지도 초강대국 지위를 100 몇 년 넘게 유지를 하면서 놓질 않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1873년 흥선대원이 물러나고 이제 고종이 자기가 이제 집권을 해서 이제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1882년에 이모 군란이 일어납니다. 이미 나라가 세도 정치 때부터 이제 끝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 군란이 일어나서 쉽게 얘기해서 옛날 군인과 현대 군인 간에 이제 싸움이 붙으면서 결국에는 현대 군인을 밀던 고종 황제와 명성황후 이쪽이 이제 곤란을 겪고 다시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나라가 개입해서 또 흥선군을 데려가죠. 참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1800년대 말은. 그 후에 1884년 갑신정변이라는 걸 통해서 그 박영효 뭐 김옥규 이런 사람들이 일본 세력을 등에 힘입어서 나라를 한번 다시 개혁을 해보려고 하나 실패하죠. 믿을 사람을 믿어야죠. 쪽발이를 믿고 실패를 합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릅니다. 나라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끝났습니다. 조선 말은 거의 끝난 나라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끝난 나라다 보니까 수탈이 심해지니까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1894년에 난을 일으킵니다. 그게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이 제압이 안 되니까 고종은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고 청나라가 개입을 하고, 청나라가 개입을 하니까 일본마저도 왜 니네만 개입해 하면 같이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학농민운동은 진압이 되죠. 안타깝게 너무나 많은 우리 백성들이 여기서 총칼에 죽죠. 다시 한번 숙연한 마음을 전합니다. 근데 일본하고 중국이 여기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게 됩니다. 서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다가 풍도, 성안, 그리고 저기 평양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바로 청일전쟁인데, 청나라하고 일본이 각자 싸운 게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조선의 국토 한반도에서 싸운 겁니다. 국토는 완전 유린됐고요.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그게 이제 1910년 경술국치 일본에 이제 합방되기 전까지 그 전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일본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청나라를 이깁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청나라를 이겨요 여기서. 그러고 청나라를 이기고 모든 거 이제 뭐 땅도 얻고 돈도 얻는데, 이제 가슴 아픈 게 그 요동반도 그쪽을 이제 얻었는데 프랑스, 독일, 러시아 삼국 동맹이라고 하죠. 이들의 간섭으로 땅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더 돈을 많이 받고 그 돈으로 일본이 가장 먼저 한 게
바로 야하타 제철소를 세운 겁니다. 지금의 신일본 제철이죠. 그리고 그 제철소를 통해서 힘을 길러서 10년 뒤 1904년에 일본은 러시아마저 이깁니다. 이게 다 철이 준비가 돼서 가능한 시나리오고 상황이거든요. 이만큼 철은 중요한 거예요. 가끔 철을 민영화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 개인적으로 무식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철은 당연히 국가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전시에 너무나 쓸모 있는 자원이고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철은 이만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철은 대해서 이렇게 방송이 나오고 뉴스의 매체에 나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철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아주시면 하고 이렇게 방송을 해봤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세 파티!